저는 신졸 한의사 도장 깨기, 제가 도장을 하도 깨고 다녀서 이 주제로 한번 준비해 봤고요. 앞에서 이제 교수님과 박사님께서 또 굉장히 제가 접해볼 수 없는 진로를 얘기를 해주셔서 저는 반대로 누구나 딱 방금 이제 로컬로 졸업하시고 나가게 되면 겪게 되는 것들을 한번 간접 체험하신다 생각하고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잘 안 보이실 수 있는데 방금 되게 설명을 워낙 잘해 주셔서 졸업 후에는 동국대학교 제가 1호학번이고 21년도 졸업하고 계속 일해왔습니다. 우선 제가 이제 처음에는 대학 한방병원 인턴을 들어갔어요. 그때는 이제 당연스럽게 들어가게 된 게 심리나 뭐 뇌나 정신 이런 쪽에 저는 어렸을 때부터 관심이 되게 많았고, 그래서 자연스럽게 그 학부에 딱 입학하고 나서는 한방신경정신과 전문이라는 세부 전공이 있다는 걸 알게 되고 이쪽으로 진로를 잡았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보통 전문의 가려고 하면은 학부 때 성적도 다들 잘 관리하시고 복시도 잘 보시고 하시는데 저는 또 중간에 조금 방황도 했었습니다. 유급도 한번 할 뻔하고 하다 보니까 이제 현실과 이상의 차이에서 열심히 이제 제가 할 수 있는 전 전략적이긴 하거든요. 내신은 조금 없는데 전략적이어서 막 TO도 찾아보고 했었습니다. 한방신경정신과가 또 워낙에 TO가 별로 없다 보니까 이제 각 한방병원 협회에서 나온 자료들을 토대로 제가 레지던트 1년차가 될 때 어디가 열릴까 이런 걸 또 막 분석해보고 했는데 뭐 하지 마세요. 왜냐면 해봤자 그때 안 열리는 경우도 있고 해서 일단은 의미는 있었지만 큰 효과는 없었다. 그래서 막 여러 군데 제가 막 문자도 돌리고 뭐 인사도 많이 갔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뭐 하반기부터 뭐 인사 가는 분들도 계실 거고 다양하실 것 같은데 이것도 제가 뭐 우여곡절 끝에 어느 한 병원에 인사를 갔다가 지원하기 직전에 그 병원이 문을 닫아서 이렇게 돌리고 돌아서 이제 결국에는 세명대 충주 한방병원에서 좋은 기회를 얻어서 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뭐 인턴 생각하면 뭐 여러 가지 이제 생각이 있을 수 있는데 저는 당연히 뭐 이까지 기대한 건 아니긴 했어요. 그렇지만 그래도 나름대로의 그 약간 상이 있고 뭐 이상향이 있었을 텐데 제가 1년 동안 해봤을 때 거의 한 6개월 정도 되면 보통 이제 인턴 하면은 조금 지겹다는 생각이 사실 듭니다. 그래서 그때 되면 이제 3개월은 적응하고 3개월은 좀 익숙해지고 나머지 6개월이 참 시간이 안 가요. 그런데 저는 이때 여러 가지 생각을 했는데 친구들 보니까 되게 화려한 거예요. 뭐 부원장도 멋있어 보이고 넌 요즘 뭐해? 이러면 이제 뭐 한약도 많이 쓴다, 나 추나한다, 아니 뭐 다이어트도 한다, 다양한 얘기를 해주고 돈도 잘 버는데 민주야 너 뭐해 요즘? 이러면 저 발침을 잘했거든요, 되게. 그래서 다들 침 넣는데 저는 발침을 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약간 현타가 오죠. 근데 이제 전문 수련병원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환경도 있는데 이때는 이 시점에선 제가 뭐 인턴에 대한 그래서 더 이게 니즈가 좀 분명해지지 않았기도 했었습니다.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 또 인턴이 보는 입장과 레지던트가 보는 같은 환자를 봐도 입장이 좀 많이 다르거든요. 그래서 이때는 약간 이런 상황이었고요. 갑자기 이제 분위기가 어떻게 되냐면 자본주의로 갑니다. 그래서 갑자기 21년도 다들 혹시 이때를 겪으셨을지 모르겠는데 제가 살던 전셋집이 있었는데 2배가 되어서 집을 못 샀어요. 그러면서 이제 소름이 돋는 거죠. 저는 이제 충주에 박혀 있는데 주택 가격은 2배가 되고 자산시장은 미친 듯이 돌아가는데 내가 여기 지금 있을 거냐. 여기서는 이곳 이제 자만했죠. 이곳은 나를 담을 그릇이 안 된다 하며 뛰쳐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갑자기 또 사장님으로 갑니다. 하열 직구대행 뭐 되게 뭐 멋있어 보일 수도 있는데 그렇게 뭐 대단한 건 아니고 그냥 이런 것도 제가 만들어서 해봤어요. 나와서 보니까 다시 로컬로 들어가기에는 조금 심심하고 약간 한의사라는 정체성이 조금 매몰되어 있는 느낌이 들어서 다른 걸 좀 해보고 있다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뭐 팔았냐면 여기 낫 같은 거 팔았어요. 장대낫이라고 이런 것들이 또 한국에 잘 없거든요. 그래서 중국에서 떼오면은 그게 좀 생각보다 수요가 있습니다. 제 친구도 농사한다고 집에서 고향에서 사주고 막 이랬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좀 몇 개월 하고 근데 프리랜서가 여러분 진짜 쉬운 게 아닙니다. 그래서 한의사라는 직업이 참 소중한 직업이 맞아요. 처음에 이제 박사님이 말씀해 주셨던 것도 맞는 게 그래서 프리랜서 하면서 내가 한의사라는 정체성에 매몰되지 말자고 시작을 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규칙적으로 좀 이렇게 업로드도 하고 이래야 좀 마켓이 노출이 됩니다. 근데 좀 게을러진 거죠. 약간 믿는 구석이 있었던 것 같아요, 솔직히. 나 좀 안 되면 한의사 하면 되는데 약간 이런 마음이 있었기도 했고 워낙 또 사람을 좋아하다 보니까 약간 이 좀 지겨운 생각이 들어서 다시 로컬로 가게 됩니다. 로컬 처음 구직 당시에 전 지금보다 더 근육이 없었고요. 지금도 별로 없지만 원래 성격도 좀 꼼꼼하고 다정한 편이지만 인턴 출신이다. 근데 사실은 이게 뭐냐면 추나도 안 해봤고 독자질도 안 해봤다 이거예요. 근데 이걸 그냥 이걸로 좀 퉁치려고 했었죠.
그리고 막 이력서 열심히 써봤어요. 이제 인턴 할 때보다 훨씬 열심히 써봤죠. 근데 벌써 무슨 얘기냐면요. 그냥 구구절절 쓴 거예요. 추나 독자 진료 안 해봤는데 성격 좋으니까 한번 뽑아달라. 한번 이렇게 주장을 해본 겁니다. 근데 이렇게 해서 어떻게 됐냐. 당시에 한 첫 이 이력서를 받고 어떤 대표 원장님이 새로 또 답장을 메일을 주셨어요. 이때 뭐 병원, 학교와 로컬은 보존된 점이 많이 있지만 그래도 잘 극복할 수 있을 것 같다. 성실한 이력서 감사하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시더라고요. 되게 따뜻하죠. 그래서 다음 주 중에 다른 분 면접 보기로 했는데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서 뭐 연락 드리겠다 해서 기다렸어요. 연락은 없었습니다. 그분이 되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래도 여기에서 제가 좀 깨달은 건 되게 내가 생각하는 거랑 로컬이랑 많이 다를 수 있겠구나. 아직 내가 경험해 보지 못해서. 그렇지만 내 이력서 나쁘지 않나 보다 하고 이제 용기를 얻고 이걸로 이제 무한 뿌리기를 시작합니다. 근데 이제 9곳을 지원했는데 이때 근데 좀 취직 잘 될 때였어요. 근데 5곳 연락 오고 3곳은 제가 면접을 받고 2곳은 시간이 안 돼서 못 가고 근데 다 떨어졌어요. 그래서 이게 뭐가 문제일까? 지금 돌이켜보면 뭐가 문제라기보다는 그냥 경력이 사실 추나를 하는 곳에서 뽑는 입장에선 제가 그냥 신졸인 거나 다름없습니다. 사실 인턴 1년 했다라는 건 큰 메리트는 없고요. 그래서 아마 그쪽 업장들에서 좀 메리트가 없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경력을 당장 뭐 메꿀 수 있는 거는 없고 그래서 자기소개서만 한번 다시 써봤습니다. 그래서 뭐 이거는 잘 안 보이실 수 있는데 전 뭐라고 했냐면 사실 원장님들이 뭐 대표들이 나한테 궁금해하는 게 비슷비슷하겠다 싶어서 좀 2가지식으로 해봤어요. 첫째, 우리 조직에 문제없이 수월하게 융화될 수 있는 사람인가. 둘째, 급여의 가치를 충분히 해내며 그 이상으로 매출을 뽑아낼 수 있는 사람인가. 셋째, 대표가 없을 때 사실 시간을 좀 확보해주는 게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그럴 때 업장을 좀 잘 커버할 수 있는,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인가. 한마디로 대진을 좀 잘해줄 수 있는 사람인가. 이 3가지가 중요하지 않겠냐. 사실 그러고 내가 이거에 대해서 답해드리겠다 하고 그 뒤에는 이제 첫째, 뭐 둘째, 셋째 다시 쓰면서 어떤 근거로 내가 이게 합당한 사람인가 하고 자신감 있게 이렇게 써봤었습니다. 그렇게 하고 이력서 바꿨으니까 뭐 되게 뭐가 달라졌을까? 생각보다 그렇게 다르진 않았는데요. 8곳 지원했고 그 다음에 그래도 최종 합격까지 갔습니다. 근데 이 이력서에 대한 피드백들은 조금 더 많이 달라지는 느낌은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피드백을 받았냐, 체력이 좋다라는 얘기를 쓸 때 제가 마라톤 10km를 뛰었다 이런 얘기를 쓴 적이 있었는데요. 그걸 보고 다른 건 하나도 기억 못 하시고 학교 아무것도 기억 못 하시면서 마라톤 보고 불렀다라는 원장이 한 분 계셨습니다. 그리고 어떤 분은 되게 감사하게도 전화를 주셔서 제가 면접 못 가게 됐다, 다른 데 붙었다 이러니까 이력서가 너무 인상 깊어서 꼭 보고 싶었는데 너무 아쉽다고 전화까지 주신 분이 한 분 계셨고요. 또 한 분은 또 뭐 인턴 경력 적게 받고 이력서 잘 썼다 이렇게 칭찬을 좀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여기 팁을 좀 드리고 싶어서 이 얘기를 썼는데요. 면접 보시게 되면은 당락이랑 상관없이 원장님한테 나를 왜 불러줬는지 한번 얘기는 여쭤보시는 게 내 장점을 내가 생각지도 못한 부분을 이분이 좋게 봤구나 하고 좀 파악할 수 있는 중요한 요소가 될 수 있어서 한번 여쭤보시는 것도 추천드립니다. 그래서 그리고 가장 따뜻했던 피드백 잘 보이시는지 모르겠네요. 뒤에 보이시죠? 네. 한번 읽어드릴게요. 그러니까 만약 저랑 일하지 않는다고 해도 뭐 부족하거나 모자라서 그런 게 아니라 이 한의원이랑 안 맞은 것 뿐이다. 이 원장님도 구직할 때 힘드셨나 봐요. 그래서 그런 얘기를 되게 따뜻하게 해주시더라고요. 아마 MBTI 무조건 F였을 것 같아요. 그래서 충분 좋은 사람이니까 어딜 가도 금방 취직할 수 있을 겁니다. 되게 따뜻하고 막 눈물 날 것 같은 거예요. 뭐 흘리진 않았지만 근데 이거 이렇게 말해주신 뉘앙스가 되게 조금 그래도 다른 사람 뽑으시려나 보다 했는데 이분이 뽑아주셨어요. 그래서 이제 드디어 어려운 관문을 뚫고 365 입원실 한의원에 입성을 하게 됩니다. 이때는 이미 뭐 저는 정신과에 대한 생각은 약간 사라져 있었고요. 근골격계도 빨리빨리 효과가 나는 걸 좀 해보고 싶다. 이제 말도 빠르잖아요. 좀 성격이 급해서 그런 걸 좀 하고 싶다는 생각이 컸습니다. 그래서 나 야심차게 해봐야지 했는데 월화수목 야진이었고 주 5일로 토일 격주 근무하고 있었습니다. 여러 가지로 제가 막 가감없이 처음에 초반을 썼었는데 이 유튜브에 이게 영상 남는 걸 나중에 알게 돼서 부랴부랴 날것의 것을 좀 지웠거든요. 뭐 대충 이 당시에는 한 그래도 거의 월급이 6자로 시작했었습니다. 기본급이 그랬고 인센티브도 받았으니까 꽤 받았죠. 근데 추나를 너무 많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추나순이라고 스스로 생각을 했는데 이제 요령도 없고 하다 보니까 사실은 이게 요령도 좀 필요하고 좀 배워서 하는 것도 중요한데 저는 요령은 없는데 열정만 있어서 매일 손목 통증에 시달리고 제가 또 제 몸에 되게 유난이거든요 조금. 그래서 이대로 살 수 없다 약간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되게 어렵게 뽑아주시고 다른 건 너무 좋았는데
어떻게 계속 이걸 해나갈 수 있을까라는 생각도 들고 약간 자동차 보험 쪽 환자만 보는 것에 대한 조금은 아쉬움도 살짝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좋은 기회로 특화 한의원에 원래 좀 알고 지내던 원장님께서 좀 로브콜을 주셔서 일단 야진도 없고 자도도 없는데 급여는 훨씬 줄었지만 되게 이때 정신과에 다시 좀 눈을 떴던 것 같아요. 정신과 특화 한의원이어서 원장님께서는 이제 정신과로만 한약으로만 정신과 환자들을 받고 저는 이제 침구실 담당이었습니다. 근데 옆에서 하다 보니 이제 침구실 환자를 제가 혼자 끌고 나가는 것도 재밌었고 정신과 협진 보고 원장님한테 이렇게 배우는 것들이 그러니까 저는 흑묘백묘라고 생각하거든요. 백묘흑묘 이렇게 뭐 어떤 것이든 잘 통하기만 하면은 사실 뭐 양약도 그렇고 뭐 한약도 침도 환자 입장에서는 되는 게 장땡 아니겠나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런데 제가 입원했던 그 정신과 환자들을 인턴으로 봤을 때보다는 여기는 훨씬 좀 공적이기도 하고 좀 빠른 효과들을 보다 보니까 생각보다 괜찮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그러면은 다시 해봐도 괜찮다라는 생각을 하기 시작했었습니다. 그때 이제 1년을 다행히 이제 성실하게 망근했어요. 그런데 프레나 제안을 되게 좋은 걸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이때 제가 지금 있게 되는 화병원의 레지던트 자리가 나게 되면서 한방신경정신과는 그 전공 전문의를 했을 때 할 수 있는 것들이 좀 더 있었고 제가 알기로도 수가를 받는다든지 조금 더 특화된 진료를 할 수 있겠다 싶어서 제 경력을 좀 더 추가해봐야겠다 싶어서 이직을 하게 되었습니다. 돌이켜보면 이제 뭐 인턴도 했고 자도도 가봤고 특화도 가봤죠. 심지어 장대낮도 팔아봤죠. 이 모든 게 저는 지금 되게 단단하고 좀 흔들리지 않는 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똑같이 레지던트를 해도 뭐 누구는 좀 로컬은 어떨까 기웃거릴 수도 있는데 저는 다 해봤으니까 사실은 뭐 찍먹도 있지만 그렇게 흔들리지는 않고 내가 가야 할 길이 뭔가 있는 그런 거는 좀 파악이 된 것 같습니다 스스로. 그래서 헤맨 만큼 내 땅이다 이런 말이 있던데 전 되게 공감했었습니다. 여러분 보고 다 이걸 해보라는 건 절대 아니지만요. 처음에 직장을 갖게 되면 원하지 않는 쪽에 그 첫 직장을 갖게 될 확률도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그래도 거기에서 할 수 있는 바를 하다 보면 저처럼 이제 속어법으로 그 진로를 찾게 될 수도 있고 아니면 내가 원하는 쪽이 좀 더 어딘지 새로 알게 되는 경우도 있으니까 첫 직장에 너무 모든 걸 걸려고 하지 마시고요. 한번 계속 찾아봐 보면 좋겠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제가 조언으로 받아들여서 좋겠어요. 사실 오지랖입니다. 근데 인턴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릴게요. 인턴 갈까요? 뭐 어때요 언니? 이렇게 물어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저는 그럼 다 가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애초에 관심이 없으면 물어보지도 않아요. 이 질문을. 그러니까 부원장 갈 사람들은 저 가까이에도 안 옵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그냥 가보세요. 가보시는 거 괜찮습니다. 급여 수준도 막 이렇게 다 썼다가 지웠습니다. 막 2에서 한 4 정도 앞자리가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은데 보통 2에서 3. 그 근무 여건은 저는 궁금했어요. 예전에 한방병원 일하게 되면 인턴 로딩이 그렇게 많을까? 그러니까 그 응급콜이 양방만큼 많지 않을 건데 어떻게 그렇게 힘들까라는 약간 순수한 궁금점이 있었는데 이게 환자 수에 따라서 낮에 로딩은 결정되고요. 낮에 얼마나 내가 환자를 많이 봐야 되냐 이거는 환자 수에 따라 달려 있지만 환자 수가 아무리 없어도 내가 라운딩을 돌고 정해진 시간에 아침에 레지던트한테 보고를 해야 되고 당직을 또 매일 서야 되는 게 있기 때문에 당직은 인턴이 제일 많이 서죠. 그래서 근무 여건이 항상 좀 빡센 편입니다. 인간관계는 여러분 혹시 꼭 그 같이 가는 동기 누군지 잘 보세요. 이게 진짜 중요합니다. 그래서 동기가 별로면 진짜 최악이고요. 상사는 항상 별로입니다. 좋은 상사라는 거는 없어요. 그냥 불편해요. 좋은 상사도. 그래서 말단으로 사회초년생을 경험하는 좋은 기회니까 인턴 한번 해보시고요. 그래서 인턴은 뭐 학교에 남겠다, 교수하겠다, 소속과 희망한다 하면 웬만하면 대학병원 인턴 가는 게 낫습니다. 근데 인턴 해보고 레지던트 결정해보겠다 하면은 인턴 병원이나 사병원 인턴도 괜찮아요. 저희 병원도 레지던트 잡을 같이 좀 하는 편이고 인턴 병원에서부터 레지던트 일을 하게 되기 때문에 1년 동안 너무 무의미한 시간으로 느껴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근데 저도 지금 와서 하는 얘기지만 그 대학병원 인턴을 경험한 거는 너무너무 잘했다라는 생각은 레지던트를 와서 하게 됐어요. 그 사병원 레지던트를 하면서 또 대학병원에서 그 대학병원에서만 좀 느낄 수 있었던 것도 있었기 때문에 되게 기초 체력을 닦는 데는 대학병원만한 게 없는데
그때는 모릅니다. 그래서 그리고 어느 병원에 지원할 예정이든 미리 컨택해서 그 병원에 있는 사람한테 좀 동향 알아보는 거는 중요합니다. 직접 그 병원 사람한테 어떻게든 연락을 해서 졸장을 통해서 연락을 하든 한번 어떤 상황인지 좀 알아보고요. 되게 착한 분들이 있으면은 오지 말라고 미리 말려주기도 합니다. 내가 있어도 좋지 않다. 나도 나갈 거다 이러면서 얘기해주는 분들 간혹 계세요. 인사 가는 게 다들 간다 하면 가는 게 좋지만 그렇게 중요하지 않은 경우도 많아요. 저도 인사 갔지만 안 된 경우도 많이 봤고 주변에서. 그래서 너무 집착하지는 않으셔도 될 것 같아요. 그리고 근데 뭐 이제 평판은 이제 뭐 어쩔 수 없잖아요. 이제 본과 4학년이면은 이제 지금 와서 평판 관리를 할 수는 없는 거지만 나쁜 평판은 두고두고 좀 작용하는 경우들이 좀 본 것 같긴 해요. 좋은 평판은 결정적이지 않을 때도 있고요. 내신이 안 돼 있을 때 국시를 끝까지 하는 건 중요합니다. 그렇게 해서 좋은 뭐 경희대라든지 부산대 간 경우도 꽤 봤기 때문에 대학병원 가겠다 하면 국시까지 끝까지 잘 마무리하시고요. 어떤 병원이든 전문의를 내가 꼭 하겠다 이런 의지를 보여주면 보통 인턴은 꼭 해야 되는 거니까 좀 더 면접에서 좋은 인상을 주는 것 같습니다. 부원장은 뭐 여러 가지 있죠. 사암치만 여한의사들이 가기가 조금 어려운 건 있어요. 부원장을 외인이지 남자 한의사들 위주로 뽑고요. 나머지 특화에서는 그래도 여한의사가 좀 더 강점을 가지는 것도 있는 것 같습니다. 인센티브에 따라 총급여는 당연히 달라지고요. 제 연차 정도 되면 5, 6년차 정도 되면은 주변에서 되게 높은 급여로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부원장보다 훨씬 높은 급여로 능력치에 따라 가져가는 경우도 많습니다. 근무 여건은 약간 막 개업한 곳을 조금 조심하는 것도 추천드려요. 그러니까 계속 내가 N년째 부원장을 쓰는 업장이다 하면 보통 바쁘고 일이 정해져 있어서 내가 뽑히는 할 일이 딱 정해져 있는데 처음 부원장을 쓰는 곳이거나 하면 마음만 불편하고 몸만 편하고 이런 식으로 좀 갈 수 있어서 초반에 조금 힘들 수 있습니다. 인간관계는 이제 대표나 간호조무사 이외에 특별한 건 보통 없는 편이고요. 대표와만 잘 지내면 큰 문제는 없는 편이에요. 조금 오히려 심심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부원장은 여러분들이 뭐 큰 뜻이 있다, 뭔가 딱 쉬겠다, 어디 휴가 갔다 오겠다 이런 거 정해지는 거 아니면 그냥 빠른 취직 가시는 걸 추천드리고 심한 블랙은 빼고 1년 만근하면서 그 사이에 내가 원하는 쪽으로 강의를 듣는다든지 이직을 하고 싶은 방향을 좀 생각이 든다면 그때 보충해서 1년 만근 후에 이직하는 게 가장 빠릅니다. 마지막으로 기죽지 마십시오. 제가 추나를 뭐 그렇게 힘들어했다고 했지만 여한들도 잘하는 분들 너무 많고요. 하는 만큼 또 요령에 따라 붙고 여자 환자들이 여자 한의사를 오히려 선호하고 그런 경우도 많기 때문에 추나로만 이제 성공하시는 선배님도 있고 합니다. 그래서 내가 뭐 6년 동안 내 옆에 남자 동기다 내가 되게 잘했는데 막 취직 시장 나가니까 약간 조금 빨리 안 된다 이렇게 조급해 하실 것도 없고 강점 살려서 잘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건 되게 오지랖이죠. 이거 되게 오지랖인데 이제 보통 20대 후반에서 뭐 30대 분들 많으실 것 같아서 출산에 대해서 내가 하겠다 안 하겠다 뭐 지금 결정할 수 있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하겠다 쪽이면은 조금 항상 커리어를 쌓으면서도 동시에 이 시기에 대해서 생각을 좀 잘해두시는 거를 추천드리기는 합니다. 뭐 저도 아직 미혼이긴 한데 이게 좀 늦어질 때 좀 아무래도 체력적으로 부담이나 이런 것들이 있는 경우가 많고 애초에 사람이 없어서 힘든 경우도 많아서 한번 미리 잘 생각해 두시길 추천드리고요. 자본주의 사회 저는 이제 부동산에 미쳐서 뛰어나갔지만 어떤 시기든 투자를 꼭 미리 공부해 두시고 정권이 바뀌어서 한참 여러 가지가 핫하기 때문에 이런 데도 계속 좀 관심을 기울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제가 오늘도 올 때 우리 이채은 이사님께 의탁해서 같이 왔는데 운전 연습을 안 해주시면은 저처럼 어디 가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지역 선택폭이 넓어지려면 뭐 대전에 계시는데 세종에 자리가 났을 때 운전을 할 수 있으면은 내가 그래도 좀 기꺼이 가볼 수 있는데 아니면 다 이사를 다녀야 되는 그런 불편함이 있으니까 저는 뭐 이제 좀 돈 모은다고 안 한 것도 있지만 그래도 미리 해두시면 나쁠 건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한의사람 정체성에 당연히 매몰되지 않는 게 좋습니다. 겸손하고 당당하게 사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너무 좀 오만해지기도 하고 때로는 기죽기도 하는 것 같아요. 그럴 필요 전혀 없고요. 내가 한의사라는 이제 이권이나 단체적인 그거에 기여할 수 있으면 당연히 그거는 도움이 되지만 그 외에 내가 온오프가 좀 확실했으면 좋겠습니다. 퇴근하고는 이제 벗어나서는 다른 자아들을 좀 개발해서 너무 이렇게 그냥 돈 버는 수단으로 조금 이렇게 거리를 두고 생각을 할 때도 이제 정신 건강에 좋은 것 같습니다. 그렇게 정리를 해봤고요. 번호랑 뭐 매일 적어뒀는데요. 필요하시면 그냥 아는 언니다 생각하고 편하게 연락 주시면 제가 아는 바 안에서는 최대한 답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